양수분의 흡수를 덜하는 부분인 거고, 염류가 높다? 이거는 흡수가 문제가 아니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농도보다 토양이 가지고 있는 농도가 더 크다 보니까 토양 쪽으로 이 수분을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이 농가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오이 재배에서 넘버원, 넘버2 우수한 지역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또 충남에서 넘버원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는 이 병천에 나와 있습니다. 천안 병천이고요. 병천 같은 경우에도 오이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오이 재배도 장시간 동안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에서도 천안, 병천 오이 하면은 무시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 지역에서 농사를 오래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한번 그 문제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그 오이 농사를 진 지 꽤 오래된 토양이고요. 여기 일단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토 성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농사 짓기에는 정말 좋은 땅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쪽 생육하고 이쪽 생육하고 좀 차이가 있죠. 여기가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염류 같은 경우가 상상지도 못할 거의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계가 잘못된 줄 알고 센터에 이제 분석도 했는데, 센터에서 분석한 결과는 오히려 10이 넘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이거는 어떤 작물을 키우더라도 못 키울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올라왔죠. 일단은 하나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과 이쪽에 생육체가 있는 거는 일단 심고 나서 아침에 해를 이쪽 라인이 제일 먼저 받아요, 해를. 그러면은 심고 나서 토양의 염류가 세다. 그 의미는 작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토양으로 뺏기는 거거든요. 그만큼 햇빛이 들어왔을 때 그 열에 대해서 버티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작물이나 체내의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다들 수분이 뺏긴 상태에서 햇빛을 가장 많이 받기 시작하는 이 라인, 이쪽 라인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생육에서는 이쪽 라인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 햇빛을 받는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인데,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물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광합성을 더 많이 하는 이파리일수록 그만큼 수분 요구량이 더 높아요. 문제는 그 염류 때문에 수분을 통해 뺏긴 상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물이 좀 뒤처지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래도 좀 잘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염류기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밭에 가시면은 요 돼지꼬리 줄기를 먹어봤을 때 이런 좀 오이 향이 퍼지는 향이 제일 좋은데, 씁쓸하다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가장 좋은 시기는 한낮에 햇빛이 많이 들어왔을 때, 애들이 좀 힘들어할 때, 그때 한번 이 맛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쓰다, 이 오이가 수분 흡수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뿌리가 문제인지 아니면은 염류가 문제인지 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류라는 문제는 어쩌면은 뿌리 발근하고 연관이 지을 수가 있거든요. 좀 어거지지만 결과적으로 작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체내의 구성 성분 중에 가장 높은 게 H2O, 이제 물입니다. 이 물이 잘 보충이 돼야 사람도 버티는 거고, 이 작물도 이제 버티는 건데, 뿌리가 발견이 잘 안 된다? 그건 그만큼 양수분의 흡수를 덜하는 부분인 거고, 염류가 높다? 이거는 흡수가 문제가 아니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농도보다 토양이 가지고 있는 농도가 더 크다 보니까 토양 쪽으로 이 수분을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광합성이 제일 잘 돼야 될 구간부터 잘 커야 되는데 오히려 잘 안 크게 되죠. 보통 제품을 쓰시고 나서 보면은 뿌리나 토양에 관여하는 것들은 이 컨디션을 개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수분을 올리기 때문에 한 템포 들여요. 근데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뿌리에서 바로 빨아먹기 때문에 이 지상부가 좋아지는 그 착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똑같이 수확기 때 되면은 식물이 좀 시들거나 심한 경우 고사까지 이루어집니다. 작물이 어렸을 때는 지상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이 뿌리를 좀 확보를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예전 같으면은 여기도 아예 못 자랐던 오이입니다. 그래서 근근히 버티고 있고, 그래도 다행인 게 쭉 못 자랐었는데 그래도 염류 문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올라오는 부분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비료가 일률적으로, 염류가 일률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기비가 누적 되면서 이런 증상이 나오거든요. 기비를 농가분들이 아무리 골고루 헛치신다 하더라도 이 몰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일수록 이렇게 생육이 이렇게 칭어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일부 해결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제공했던 솔루션은 일단 염류를 우선 풀어줄 수 있는 염류 박사입니다. 염류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염분기를 좀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서 또 식물이 강하게 클 수 있게끔 그 저항성을 같이 길러줍니다.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은 그냥 염분만 제거한다 그런 원리였는데, 식물이 염에 대해서 이길 수 있게끔 저항성을 많이 키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선택했던 그 뿌리에 밝은 애 효과를 주는 제품으로서는 이제 PB69 테라가드라는 제품이었고요. PB69 같은 경우에는 바실러스 게모케시스라는 미생물을 쓰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균 같은 경우에는 거짐 제품화로 된 거로서 유일무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문을 찾아보시면은 이 게모케시스 미생물에 대해서 우수성을 달고 계실 겁니다. 이 미생물이 다른 이제 바실러스 균들처럼 좋은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또 플러스 알파가 얘네들은 염해지에도 강합니다. 한마디로 염류가 높아지면은 미생물의 활성도도 또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바실러스 게모케시스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염해지에서도 활성도가 높다 보니까 이 뿌리의 바이오필름 형성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 양분의 흡수력이라든지 뿌리 밝은 애 효과라든지 그걸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간 그 테라가드 미생물의 대사산물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뿌리를 내릴 때 이 땅에서 이 비집고 뿌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뿌리도 그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부딪히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그 미생물의 이제 2차 대사산물, 투쓰리 부탄디올이죠. 이 물질 자체가 이 뿌리가 나갈 때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걸 좀 덜하게 해주고요. 또 부딪히는 역할마저도 좀 완충을 해주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그 뿌리 잘 나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PB69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뿌리를 내리는 힘을 길러주는 스타일이고, 테라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토양 쪽 외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뿌리 잘 나게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펄빅산, 휴믹산들이 들어가는데,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토양 개량을 해주다 보니까 같은 염류에서도 염류를 좀 덜 타게 해줍니다. 그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작물을 심은 내밭이 양토냐 아니면 사질토냐 따라서 작물 생육 차이도 있고요. 만약에 양토와 사질토에 염류가 같이 7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양토 쪽이 더 잘 버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양 내에 유기물 보충을 덜 하다 보면은 이 염류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 펄빅산, 휴믹산 같은 경우가 유기물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염류박사, PB69, 테라가드 이 중심으로 좀 해결을 했고요. 뭐 딴 게 안 들어간 건 아닙니다. 중심으로 해결을 한 부분이 있고, 여기 농가분도 올해 이런 염류 부분도 이제 보시고 나서 저희 제품에 대한 좀 중요성을 좀 인정을 하셨고요.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다음 작기부터는 여기 기비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일 예정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유기물이 좀 풍부한 상태인데, 그 염분 수치가 좀 높다 보니까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기비를 좀 줄여서 작물을 관리할 예정이고요. 그 번외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점저고수를 쓰게 된 계기는 기비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면서 점저고수로 필요할 때마다 양분을 공급하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비 쪽으로는 좀 유기물 보충으로 가자,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못된 게, 기비할 때부터 질소, 인산, 가리, 미량요소, 완효성 비료 막 다 넣지 않습니까? 점저고수를 설치하고 이렇게 환경제를 하고 있는 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만큼 또 심고 나서 질소, 인산, 가리를 초기, 중기, 후기 타입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기마다 작물의 생육 상태를 보고 나서 처방을 하시는 건데, 벌써부터 기비할 때 많은 비료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작물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질소, 질산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 바로 물 따라 흡수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초기에 인산을 많이 주다 보면은 또 칼슘이나 아연이나 이렇게 토양에서 엉켜가지고 안 풀리는 경향도 있고요. 여기 농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기비할 때 비료량을 좀 줄이는 대신 유기물로 좀 전환을 하고, 아스 작물이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비료 관리를 하면서 유기물 계속 보충을 해주고요. 그래서 되게 심플합니다. 작기가 들어가고 나서 초반에 염류가 세다, 이제 염류박사 처방이 들어가고요. 그럼 토양이 좀 안정화되고 식물도 안정화된다 싶으면 이제 뿌리 밝은 효과가 있는 PB69, 이제 그 테라가드가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가드에도 유기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염류를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들어가시다 보면은
염류를 유지시키든지 떨어뜨리든지 하셔가지고 작물이 꾸준히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 농가 정말 기대가 되고요. 한번 이 변하는 모습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